아내의 친한 친구가 갑자기 따로 보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술 한잔하며 꺼낸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이더군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아내와 단짝인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형부, 언니 몰래 따로 좀 봐요. 할 말이 있어요. 당황스러웠지만 별 의심 없이 약속 장소로 나갔죠. 술집에서 만나자마자 그 친구가 바로 본론을 꺼내더군요. 형부, 사실 언니가 따로 만나는 사람 있어요. 저는 바로 되물었습니다. 둘이 절친 아니었어? 그게 사실이라 해도 나한테 왜 말하는 건데? 그러자 그녀가 대답하더군요. 형부, 말할까 말까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도 형부 생각하니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믿기질 않았어요. 아내는 집안일도 잘하고 저에게 늘 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운동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그저 평범하고 밝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이 우리 집 비밀번호까지 아는 아내의 단짝 친구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없이 믿지 못하겠다며 굳어있자 그 친구는 핸드폰을 제 앞으로 밀어버렸죠. 그곳엔 아내가 낯선 남자와 찍은 사진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리고 분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부, 괜찮아요? 형부가 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해요. 절대로 제가 말했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그녀는 제 손을 꽉 잡고는 어깨를 다독였어요. 그날은 아내에 대한 배신감보다 나만 바보가 되었다는 사실에 몸이 더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손을 놓지 않은 채 저를 빤히 바라보며 아내의 사생활을 하나씩 더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모든 게 그렇게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한 평온한 일상이 이어졌어요. 아내는 예전과 똑같이 밝은 얼굴로 나를 대했지만 나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친구에게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아내의 행적을 알려주겠다는 연락과 저를 걱정하는 듯한 그녀의 말투는 솔직히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아내가 골프를 치러 가거나 멀리 갈 일이 있으면 그녀는 연락을 먼저 했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일들이 종종 생겼죠. 집으로 온 적도 많았고요. 하지만 아내의 배신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녀가 내 앞에 앉아있는 모습은 이전과 다르게 다가왔어요. 솔직히 처음 그 여자를 보았을 때부터 눈이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로 향했죠. 마른 체형에 군살 하나 없는 몸매였는데 동양 사람들에게서는 찾기 힘든 굴곡을 지니고 있었죠. 그렇다고 처음부터 제가 여자로 본 건 아니었고요. 그냥 시선이 갔던 것 뿐이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놀러와 셋이 식탁에 둘러앉아 과일을 먹는 중이었죠. 그 친구가 대담하게 식탁 밑으로 발을 뻗어 내 다리 위에 포개어 툭툭 치더라고요. 아내가 바로 눈앞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너무나 난감한 나머지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내와 웃고 떠들더군요. 그런데 저는 발을 떼기는커녕 가만히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데 더 이상 밀어낼 자신도 없었고 아내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니 배신감이 끓어오르며 저는 그날 마음먹었죠. 그녀가 다가올 때 더 이상 밀어내지 않기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친구들과 함께 골프 여행을 간다고 하더군요. 1박 2일 일정이라고 말이죠.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남자와 함께라는 확신이 들자 배신감이 머리끝까지 치밀더군요. 아내는 짐을 챙겨 떠나고 저는 화를 낸 대신 핸드폰을 들어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 지금 없는데 지금 올 수 있어?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고 있는 그녀는 이미 아내의 여행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게 그녀의 대답이었어요. 그녀가 반찬통 몇 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형부,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을 것 같아서요. 제가 만들어 왔어요. 그녀는 얇은 가디건 하나만 걸친 사람이었어요. 현관문을 닫자 거실에는 우리 둘만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반찬통을 정리해 냉장고에 넣더니 나를 빤히 쳐다보며 형부, 집안이 왜 이렇게 덥죠? 그녀가 가디건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바닥으로 가디건이 떨어지는 순간 그녀의 과감한 차림이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나는 참지 못하고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며 형부 왜 이렇게 서둘러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너 불렀는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입고 온 거 아니야? 내 말에 그녀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형부, 내가 형부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한 거 몰랐죠? 나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그녀의 숨소리가 금세 거칠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런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벽까지 우리의 시간은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죠. 얼마나 곤히 잔 건지 아침에 일어나니 그녀는 어느새 가고 없었고 간밤의 흔적만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약간은 풀어진 듯 무언가 보상을 받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내가 돌아온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여행 내내 내 연락을 무시하던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보 나왔어. 골프 여행이 생각보다 좀 빡세네. 피곤해 죽겠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아내의 짐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형부, 언니 지금 도착했죠?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아요? 나는 아내 몰래 문자를 확인하고는 태연하게 주방에서 물을 한 잔 떠왔죠. 아내는 내게 대뜸 말을 건넸습니다. 자기야, 나 이번에 민정이랑 같이 갔잖아. 걔가 요즘 남편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나 봐. 나한테 고민을 얼마나 털어놓던지.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꼬리가 비틀리는 걸 참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민정. 바로 어제 내 집안에서 아내에 대한 분노를 공유하던 그 여자였어요. 그래? 민정이가 힘든가 보네. 내가 무심하게 답하자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제일 이뻐하는 동생인데 내가 더 잘해줘야겠어. 나는 아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어요. 아내의 살결이 닿는 순간 어제 그 여자의 거친 숨소리와 그녀의 도발적인 눈빛이 내 뇌리를 스쳤습니다. 배신감에 몸을 떨던 어제와는 달랐어요. 그리곤 아내의 등 뒤로 나는 아내의 친구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밤 다시 보자고요. 아내는 내 품에 안겨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죠. 그 여린 등 뒤로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는 절대 알지 못할 거예요. 자신이 가장 믿는 두 사람이 지금 자신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말이죠. 오빠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관계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